안녕하세요. 그 저는 한국의 그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향교 TV라는 걸 통해서 그 한중일의 진짜 역사를 강의도 하고 책도 펴내고 했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갔다 오셨습니다. 왔던 목적 자체는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기 위해서였고요. 일본에서 특히 연송황후 시해 사건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는 한일 관계를 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더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제가 패망하면서 그냥 20만 권 정도 남기고 간 책이나 자료들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자료가 서울대에도 남아 있고, 기타 여러 당시 있었던 교회 이런 데도 남아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일제강점기를 연구를 그때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방대한 자료를 쭉 연구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네, 일본에 돌아가 버리면 계속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탄시로서는 키파할 이외의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비자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는 뭐 2000년 초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한국에 남아서 연구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본인께서 선생님들이 제 후손이라고 생각은 안 드셔보셨어요? 제 아버지가, 아버지도 역사를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자신의 루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뿌리죠. 그것을 현도 역사가하고 함께 찾았어요. 근데 일본의 후지와라 씨가 우리 집에 초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사실 후지와라 씨의 첫 번째 선조는 후지와라 가마타리라고 하여서 백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의자왕의 측근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혹시나 백제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호사카 가문은 사실 호사카라는 이름은 많이 없지만 옛날부터 있습니다. 네, 그게 후지와라시에서 나온 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호사카라는 사람들 일본 중앙의 야마나시현에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거기에 가면 호사카촌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들었더니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자신들은 한국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초상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일본의 북쪽으로 쭉 갔습니다. 아키타까지. 예, 아키타에도 호사카촌이 있고 호사카가 많은데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기 아키타에서 도쿄로 나오신 곳인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국하고의 좀 인연이 뭐 아주 옛날에 1500년 쯤 전에 인연이지만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형 디리밴드 할 때, I think
위험들 발생해서 연사마라 타는데 사마에 인물 화상이 있는 데가 스타치만 행민인데 또 거기에 이제 우령대왕의 그 사마 왕의 파라다이스 여러 언어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못했고요. 거기 가지고 제가 이제 되는 기술했는데 일본에서 그 국보로 만드는 손극지 소화 15년에 국보를 일본 국보로 만들면서 해변을 전대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하신 글 수도 있는데 처음에 갈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우연히 카메라 딱 찍어 와서 한국 봤더니 카메라 딱 보니까 보니까 해저로 우상의 지보를 우상이라는 건 제가 알기는 일본 외교거든요. 우상의 지극한 보물이라고 교수님이 써놓고 그걸 국보로 거치정했어요. 그래서 현재 일본 국보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요즘 유튜브로 몇 번 봤는데 일본왕은 한국에서 왔다는 예를 들어 한번 하셨어요. 네. 이게 대해서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로 하는데 예. 먼저, 특히, 이 5세기를 중심으로 왜 우왕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예. 근데 그 우왕은 누구냐? 네. 왜, 이제 뭐 예. 네. 일본의 그 천황은 그런 한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오왕의 그 살았던 시기가 다 일단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일본의 천황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을 연구한 분들이 꽤 있는데, 특히 일본 연구는 거의 온토리 연구이고요. 네, 한국의 소진철이라는 교수님이 마지막에 오왕의 마지막이 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무령왕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 쪽의 연구가 왜 오왕도 사실 백제계, 그리고 앞에 두 사람은 또 고구려계 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예. 수도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교토 나라 쪽에 있는 다카마츠스카 고분, 그거는 고구려의 고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토라 고분이라는 것도 아시죠? 거기는 그러니까 고구려의 벽화가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에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거의, 그러니까 강해도 대왕의 무덤 속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위치가 높은 사람이 일본에 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고구려 왕조라든가 그러한 백제 왕조가 사실 일본의 천황을 몇 사람 지냈던 거 아닌가. 우리 백제 대왕이죠. 백제 왕을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이제 몇 살 잘못되냐면 이미 계류왕 때 일본 왕들을 그 백제 포항 제도에 거가지고 그게 무령대왕이 완성됩니다. 네. 무령대왕이 완성되니까 자기가 10번째 왕이니까 10, 나는 20대 일본을 점령한 10번째 왕이 돼가지고 몽골을 만들어서 자기 동생 남제와 데이터 천황입니다. 제사이죠. 예. 데이터 천황 남제와 그 하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고구려 신라 신라 때 들어 싸우다가 마지막에 그를 정리하신 분이 위원대왕인가 선암. 나는 일본을 천하총이란 10번째 백제왕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443년에 게르당 연호가 나오고 일본에서 네네. 왁가연면에서 478년에 무령대왕이 연호가 나오니까 네. 일본의 연호를 쓴 백제대왕의 기사상이 200평이 이상이니까. 사실 일본 서기에는 무령왕을
시마라고 그렇게 네, 그거를 한국말로 읽으면 사마. 알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그 일본 쪽에서 그렇게 이름이 시마 혹은 한국말로 사마였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그것을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일본 속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무령왕릉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사마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본 속의 기록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한국에서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래서 일본 소기가 왜곡도 많지만 사실 720년에 그때 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삼국사기는 1100년대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나 전에 기록이기 때문에 백제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 서기가. 그런 이야기가 요새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서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신기록기도 있고 오사기도 있고 네네. 또 우리의 백제 번기 승대 사서가 일본에 가서 우리는 모르지만 일본에 빈대증이 있다. 어떻게든 그런 얘기는 진실이 묻어 있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사기도 일본 서기도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들의 출신을 숨기려고 엄청나게 왜곡을 했지만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일본 서기의 행간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네네. 일본왕은 한국에서 왔다고 교수님 말씀. 예, 예. 저는 한국이 중국에도 한국이 있고 네. 한반도도 한국이 있거든요. 네. 이게 한국이라는 건 아직 예. 지금 제가 조금 용어한 부분은 의호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호품. 그래서 한국처럼 의자왕, 의자왕의 아들, 요새는 동생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본 서기라든가 삼국 사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의자왕의. 네, 풍이 일본에 가 있었고, 백제풍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한반도 옛 백제당으로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풍이 다시 일본으로 가서 행지 전환이 된다. 일본에서 부요풍의 일본 이름은 나카노오에라고 합니다. 이 나카노오에가 호족을 죽이는 장면이 일본 속에 나오는데 이거는 645년인데 그것을 일본 호족의 출신 인물을 죽인 곳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인이 이르카라는 사람인데 이르카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한인이라고 나카노오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당시 한인이라는 말은 백제인을 뜻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나카노오에라는 사람이 왕자입니다. 당시 일왕의 왕자예요. 그런데 한인이라고 하니까 일본 학자들은 그 부분을 용어하지 않았습니다. 해석도 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스스케기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실식이 아니고 진실. 진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한자 나라 한자 왜 했냐면 중국의 산동성이 옛날에 그 삼국시대 지금 우리 신라 백제 가야를 얘기하잖아요. 그 이전 시대는 삼한시대입니다. 네네. 그 삼한시대에 보면 마한 진한 변한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한을 한국이 이렇게 싼 큰 나라에서 마한이 커서 백제가 된 거죠. 그때는 마한을 지금 중국사에서 보면 마한이라고 안 해요. 한국. 동이족이 한민족의 뿌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동이족이 산등반도에서
한반도에 왔는지, 혹은 반대,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 산등반도에 가서 통일족이 되었는지, 이게 양쪽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한동반도에 있던 동이족이 핵심이 서한, 치안으로 와서 진나라가 청해 통일한 네네. 진시황이가 동이족이 네. 김씨입니다. 네. 호인자씨라 뭐 신다 시조입니다. 김해김씨 경국김씨. 네. 그 진시황이 북한과 한국 싸움에 한나라한테 멸망됩니다. 멸망돼서 행정으로 또 들어간다. 그래서 진력은 다시 산동반도에 와서 사만을 만들고, 사만이 뭐냐면 산동반도 그냥 황하고 양자간 사이에 태아라는 그 아이스. 네네. 그래서 태산 사이를 사만지게라고 합니다. 네. 여기 마안이 있고 진안이 있고 전안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잔존 세력은 한반도로 가기도 하고 네. 안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네. 그의 주력은 다 하드에서 그 호남 저들 하면서 좀 넓어가면서 그 NH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때 일본 열도가 그게 정리가 된 게 이제 에르대학이 미국까지 땡큐 야마통 손실 타이타마 정도를 했죠. 크로스 왼쪽 증발지 거의 저쪽에 미야자키 쪽 위층 FS 정도를 해서 정보란 내용이 쫙처럼 자기 아버지가 에르대학만 얘기합니다. 그런 곳은 사실 그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많이 그 제도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중국의 사서에는 나와 있다. 그런데 나와 있는데 왜 뭐 일본이야 뭐 일본의 국수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내 말이 잘 맞나 아니면 제 취미를 사가는 그렇죠. 것이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중국도 야 우리 했던 땅을 얘들아 한반도 국화시키려니까 지네들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의 동북등이 너무 전략하고 이제 신흥사라고 딱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 중국의 한족의 시작이 동이족이다라고 하며 이게 중국이 상당히 이 자존심을 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사마초는 그것을 다출산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쓴 역사서를 보면 그 그런 동이족의 치유라는 사람하고 또 그 화족의 화를 예, 그 반제 그러니까 이게 그 치유를 동이족이라고 하면서 또 그 반제를 그 사마초는 그러니까 동이족이라는 이름을 되도록 그 숨기고 그, 그 그냥 화화족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화화족이 바로 한족이 아닙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사마초도 그때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좀 왜냐면 이게 동이족의 역사가 돼버리니까 잘못하면. 일본의 조메이 천황이라고 알죠? 네네네. 네. 소명 천황이 일본 천황을 이때 43일까지 네네네. 하다가 45년에 백제 대왕입니다. 본국 위진에 와서 위진에 산동을 얘기합니다. 운본 혼다이무 혼다이무 거기서 하니까 내 아들이 조메이 천황의 아들 갔으면 의자왕의 아들이 일본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그저 오력의 신락이 같이 남아가지고 네. 걔들 왕들이 그 힐쳐가지고 공부가 틀리니까 애드는 애들이 자발락하니까 의자왕이 야걔 미역 안월 시켰어. 네. 이러면서 누구 시키냐 자기 부인인 제명천왕 사임의 천왕 사임의 시장의 네. 부인입니다. 예. 여기는 첫째 부인이고 거기는 한 서너째 부인 그렇죠. 예. 축실이 그러니까 첩이죠. 첩. 사임의 천왕 천왕의 아들인 대역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왕이 되니까 자기 아들을 저 본국 백제 왕으로 다시 보내서 백제 부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사임의 요왕이 예. 그 높은 글을 일본 땅에서
그 백제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그렇죠. 후고 지금 가는 후고 그러니까 같은 왕족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왜 남의 나라 사람을 그 왕으로 즉위시킬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 보면 이제 644년까지는 의자왕이 그 봄에 천원을 하다가 등기 가서 백제 대왕을 하고 자기 자식이 어리니까 자기 부인을 내가 그때까지 초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일단 기록을 보면 조메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의자왕이 일단 일본 안에서 죽은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기록을 쓰잖아요.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때 그 조메이라는 천황은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제사를 만들고 일본에 그리고 백제군도 만들고 즉 백제군에서 살았고 그럴 때는 백제 대례로 장례식으로 해라 라고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부터 백제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오사카 여행가면 거기 백제사가 있고 백제궁이 있고 어디가 사천왕사인데 들어가 보면 사천왕사가 아니고 앞에 보면 백제입니다. 오히려 사가에 가면 백제사가 평파로 되어 있고 호리지 엣지가 답이 엄청 백제 한일. 그때 이제 말씀하신 백제 대례가 우리 유교식으로 와서 한국끼리서 유교도 강의합니다. 이게는 산노상 아버지가 그거를 산노상 그렇죠. 백제 대긴인데 생년상을 치렀다고 해서 봄에가 뭐 일본에 왕이 있었는데 그거를 살아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어는 없죠. 얼마 전에 그 교수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일본 왕은 성이 없다고 하던데요. 예. 왜 성이 없? 그 일본의 역사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그 성이라든가 시 일본에서 한국의 성을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시를 그 하사하는 사람이 일왕이었습니다. 천황이. 그러니까 시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특혜를 하사하는 사람이 일왕이었기 때문에 일왕 자체에는 시도 없고 성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그 시도 없고 그 선도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쇼와 초나이라고 하면 쇼와는 히로히토는 그게 성도 아니고 시도 아닙니다. 그냥 연호임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갖고 있는 이름은 그냥 히로히토. 아니 누가 제가 찾아 물어보니 네. 아까 했지만 그 의장은 소위 부의자고 네네. 의장들은 부역품이 돼서 네네. 일부 천무차이 되잖아요. 네네. 네. 뭐한테 게르대왕은 부역형이고 네. 뭐한테 뭐 근축왕은 뭐 부역 뭐 차이 나와요. 그 9명의 위어씨가 그 아까 인물 하석이다. 네네네. 그 무령은 뭐냐? 사마미. 그럼 이 이름을 다 앞에 부여를 붙이면 일본은 백제 땅이 되잖아요. 예. 그를 일본 정한론자 아마 애들이 없앴을 가능성. 없애고 천황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우리 유교식으로 상건놈은 상이라고 해요. 백제이라고 해요. 왜? 근데 그 일본이 우리 유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반인데 그걸 안 받아들여봤는데 한국에는 성이 있는데 호사카 이제처럼 어떻게 히로히토처럼 성이 없습니까? 앞뒤 안 맞는 거는 앞에 뒤에 거는 다 빼기해서 그럽니다. 아마 그 시점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지 시대라기보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그 시점이 언제나 인물 화산경 척에 예. 언제 나왔냐면 그 일본의 그 스치 하치만 에서 나올 때가 1873년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부터 1972년 메이지 명치유신이 1868년이잖아요. 한국과 중국을 치유해서 한참 동안 애들이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그 정한론자들이 2등 먹는 애들이 엄하고 있어요. 그때 이게 나온 거죠. 그거거든요. 근데 무슨 유혈심을 없애버리고 일본 천황은 허위하는 거 하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 역사관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양쪽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한 입에 뒤는 아직 네네. 일본에는 정한론자 부부 세력이 있고 우리는 그랑 비슷한 유라이트 세력이 있고 예, 예, 예. 다 이게 우리나라 유라이트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라이트는 그 사실 일본 쪽에 일본 극우의 역사관을 수용한 신일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주장지의 가장 큰 것은 식민지 군대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하여서 발전시켜 주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일본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거의 다 거짓말이다. 일본의 주장이 맞다. 라고 해서 본질적으로는 한일 간의 역사는 일본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일 그 군사 동맹으로 가야 된다. 예. 이게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이전에 일진회하고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유튜브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큐시도를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역시 통일족이 한등반도에 먼저 있었고, 물론 한반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거기서 중국, 한국,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일본까지 나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오늘 또 느꼈습니다, 진짜. 그곳을 삼국이 인정한다면 한중일 이게 싸울 필요가 없구나. 예, 그러니까 통일한 평화론이 바로 안진근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곳에서도 확실하게 한중일의 평화, 그게 평화가 되면 화해가 되면 그다음 서양 세력을 설득하고 세계 평화, 이게 안진근의 지자였거든요. 예, 이런 것하고도 맥락이 타는 그런 좋은 이야기, 좋은 또 시간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네. 그래도 한두일은 과거에는 싸우기도 했지만 앞으로 경제 시대 네네네. 잘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역사적인 화해를 해야 될 네네. 화해는 그냥 진실에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